저희가 유튜브로 많은 주제들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폭, 생기부 관련한 저희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있어서 그런 댓글들을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댓글을 보면 이런 질문 하시네요. 중학교 때 1호 학폭은 중학교 졸업 때 삭제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고 요거는 매년 이렇게 배포가 되거든요. 다음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6호가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요? 다른 유튜브에서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6호 처분을 받으면 대입 때 문제가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유튜브로 많은 주제들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폭, 생기부 관련한 저희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있어서 그런 댓글들을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네. 우리도 사내에서는 가장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한번 이 댓글들과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댓글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잘합시다. 본인 인생 스스로 챙겨요. 이게 가장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요즘은 학생들도 실수가 실수로 안 끝나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뭐 서로 실수해도 이게 잘못하면 대입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장난도 조심스럽게 쳐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 인생 스스로 잘 챙겨라.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 이런 질문 하시네요. 중학교 때 1호 학폭은 중학교 졸업 때 삭제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호는 어떻게 되는지, 기재된 삭제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요. 그래서 1호 학폭은 중학교 졸업 때 삭제됩니까?가 맞습니까? 1호 학폭은 만약에 기재가 된다면 2회째일 텐데 기재가 되었다면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호는 기본적으로 처음이라면 기재의 유보, 기재되지 않고, 근데 다만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학폭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거 기존에 했던 것까지 해갖고 같이 적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1, 2, 3호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 시 삭제된다. 삭제된다. 아예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관련 규정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의 제3항을 보시면 1호에서 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 특정한 경우는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같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언제 1호에서 3호까지 적어야 되는지를 1, 2호로 밑에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1호를 보면 기재는 유보된다 하더라도 1호에서 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치는 하긴 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네. 그 조치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유보 없이 그냥 기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규정을 보면 1호에서 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서, 그러니까 초등급, 중등급, 뭐 고등급이겠죠? 동일 학교급에서 재학하는 동안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 이런 조치를 받은 경우, 그래서 또다시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받는 1, 3호는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리고 뭐 이항 이제 규정을 핀 김에 같이 22조를 살펴보면, 이항을 보면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3항을 보면 4호부터 8호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삭제한다예요. 그 다음에 단서에서 4호부터 7호까지는 이 기간이랑 상관없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호수를 보면 4호부터 5호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 그 다음에 6호에서 8호는 졸업한 날로부터 4년,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고, 저희가 이 법에 규정된 걸 간단히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법이 이제 궁금하시면 초중등교육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좀 정리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고 요거는 매년 이렇게 배포가 되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북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나 삭제 이런 것들 관련한 정보들이 거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게 많고, 이게 지워지는 건가 안 지워지는 건가 모호하다 뭐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혹시 그 제작에 좀 기여를 하신 부분이 제가 이거 2024년도 편에는 아마 조금 그죠? 의견을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잠시 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집대성한 내용들인데 국가에서 발행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발행에 네. 우리 허민영 변호사님께서 기여를 하셨다. 아니 기여를 한 만큼 또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허민영 변호사님 혹시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6호가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요. 다른 유튜브에서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게 6호에서 8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이 지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없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삭제 심의 절차라는 거를 이제 졸업 시에 거치게 되는데 피해 학생 의견서, 삭제 동의 확인서 같은 거를 참고사항으로 넣게 돼 있어요. 삭제 심의를 할 때.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참고사항이라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를 무조건 물어보고 뭐 삭제하거나 이거는 아니고 뭐 만약에 피해 학생이 내가 얘를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굳이 선생님께 찾아서 낸다면 낼 수야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피해 학생한테 뭐 의견서를 받아내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 삭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연도별로 그러니까 4호부터는 뭐 졸업 후 뭐 2년, 4년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고 네. 4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7호까지인데 7호까지는 또 전문 심의기구에서 의결해서 네. 즉시 삭제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의기구에서 의결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거지 동의 여부가 요건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사실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뭐 피해자가 그러니까 동의라고 표현하셨지만 용서겠죠. 그렇죠. 네. 그 용서가 있다면 뭐 삭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삭제를 할 때 필수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담임 교사 의견서,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그리고 피해 학생이 뭐 심리 치료 이런 조치가 나왔다면 심리 치료를 이수했는지 뭐 이런 거랑 가해자 보호자들도 특별 교육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수 잘 했는지 그런 것들이랑 가해 학생의 자기 의견서까지 그렇게 5가지는 필수로 토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거 5가지는 필수지만 나머지는 참조 사항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부분들 어려우면 한번 문의를 다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아직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좀 용서를 구하시고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다음 질문 봐볼까요? 하나의 사건에서 1, 2, 3호를 받으면 모두 유보되나요? 유보되면 생기부에 안 적히는데 대입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다 보면은 대입과 관련한 질문 하시는데 일단 질문을 나눠서 좀 대답을 드리자면 그 1, 2, 3호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면은 기재가 안 됩니다. 첫 안 번째라면? 되고. 첫 번째라면. 만약에 1호 받고 두 번째 사건에서 1호를 또 받았다. 그러면은 기재가 되는 거고. 둘 다. 둘 다 되고. 근데 하나의 사건에서 1, 2, 3호는 일단은 유보된다. 그리고 만약에 생기부에 안 적힌다 이랬을 때는 사실 대학교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이거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대입에는 한 번이라면 영향이 없을 거다. 다음 질문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아들 고3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날 사건에 대해서 기술해오라고 연락받은 상황이고요. 피해자로 주장하는 학생이 가만히 교실 문에 기대어 있는 아들의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 이 피해 학생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나와서 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때 말을 하면서 하면 안 될 그런 말들을 한마디 했다고 하네요, 허공에다가.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폭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건이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게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먼저 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이제 학폭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처분이 예상이 되는지, 심지어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아마도 그 이전에 댓글을 다신 것 같고, 저희도 아마 이때쯤에 뭐 답변을 드릴 테니 연락을 달라고 해서 사내에서 아마 도움을 드렸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 댓글로 남아 있으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상황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이제 아주 흔한 경우잖아요. 제가 시비를 걸어서 나도 가해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결국에. 그래서 사실은 이 글에서 내가 한 행동도 이제 가해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폭 사건에서는 제가 뭘 어떻게 했든 간에 내 행동이 가해 행위가 되면 이게 가해 행동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가해 행동으로 어쨌거나 학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정도에서 제가 유발했다면 정도에서 뭐 첨작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학폭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모르겠어요. 서로 싸우고 사실은 뭐 학교나 뭐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또 아이들끼리 그들만의 화해 방식들이 있거든요. 아, 저희 때는 그랬는데 선생님 혹시 어땠어요? 저 때도 아 그래요? 아무튼 저희 때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한 지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그냥 다음날 돼서 풀리고 뭐 부모님들 모르시고 뭐 그냥 그렇죠. 그렇게도 많이 끝나고 어쨌거나 이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내가 왜 가해 행동을 했는지 보다 가해 행동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해 행동으로 학폭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그 학폭의 어떤 처분의 수위에서 이 경위가 잘 설명이 된다면 그 처분의 정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 맞아요.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6호 처분을 받으면 대입 때 문제가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주셨어요. 네,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4년이잖아요. 6호 처분이면. 그러니까 4년 동안 사라지지 않으니 4년 뒤에 대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졸업 전에 삭제 심의는 가능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여러 입시 요강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중학교 생기부를 요청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삭제 심의에서 삭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대입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6호 처분이기 때문에 4년이라서 네. 고3 때 만약에 바로 대학을 간다면 중학교 생기부엔 남아있는 상태는 맞는 거죠. 그렇죠. 삭제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학교 때까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지울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건 대학별로 뭐 다르겠지만 대학교 때 중학교 생기부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댓글을 몇 개 살펴봤어요. 기재, 삭제 이런 거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뭐 기사 보니까 대학교에서 학생 생기부 보고 학폭 기록 보고 떨어뜨린 애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나 그런 데는 거의 90%가 다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상위권 대학교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 그런 대학교에서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설명해드린 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또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